변이속도, 가속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었고 변이속도, 가속도는 크기랑 방향을 가진다 해서 벡터 그리고 벡터를 더하고 나누고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얘네가 어떻게 연결되냐 그래서 힘과 운동 과정과 그러니까 물체 작용과 운동과 힘은 그럼 어떻게 연결되는가. 자, 일단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 힘이라는 거를 준다 또는 힘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물체의 상태가 변해. 물체에 힘을 작용하면 물체 상태가 변해. 이 물체 상태는 어떤 것들이 있어? 물체의 모습이 변하거나 또는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해. 그래서 얘를 좀 정의를 내리자 하면은 힘은 물체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다. 이게 되게 결과론적인 접근이긴 하거든요. 어떤 애들의 상태가 변했으면 원인이 항상 있다는 거야. 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뭔가 항상 정해져 있다. 결과에 있었는데 그 부르는 이름이 있었거든요. 결정주의 맞아. 결정주의. 디터미니즘이었나? 이 결정주의에 입각해서 되게 고전 물리학은 그러니까 역학에 해당하는 고전 물리학은 이 유럽사에서 이제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게 뭐야라고 하면은 그 이름 뭐였죠? 크리스티안 가톨릭과 개신교가 이제 나눠지기 전까지 어쨌든 그 거대한 흐름에서 결국 정해져 있어. 뭐가? 물체의 상태가 항상 정해져 있어. 얘네가 변하는 것은 전부 힘을 받았기 때문이고 이 힘은 어디서 왔냐? 걔도 다 어디서? 정해진 흐름에 의해서 나온 거야. 그래서 파고 들어다 보면 맨 처음에 초기 상태로 도달할 수 있을 거고 결국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상태의 물리학을 알고 있으면 나중의 상태랑 처음 단계를 전부 알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결정주의에 입각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게 파고 들면서 분화되면서 나중에 이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 격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 힘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 힘이 뭐냐? 원인이다. 그래서 이 힘을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나눠보자. 자, 내가 어떤 물체에다가 자, 내가 이 바위를 민다고 생각해봅시다. 이 바위를 밀려면 힘을 줘야겠네? 그죠? 힘을 어떻게 줄 거야? 힘을 뭐 이렇게 주겠지. 자, 힘을 보자.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 있네. 힘이 작용하는 지점이 있네. 그리고 내가 힘을 얼만큼 줬네. 즉 힘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 힘이 작용하는 곳, 힘의 방향, 그리고 내가 힘을 얼만큼 줬는지. 방향과 크기와 지점. 방향과 크기와 지점.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 자, 그래서 내가 힘을 줬어. 그럼 이 바위가 움직이겠네. 바위가 움직이겠네. 이렇게. 자, 힘을 줘서 바위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운동 상태가 변했기 때문에. 그러면 운동이 뭔데? 운동이 뭐냐? 중3 때 내용을 다시 떠올려보면 운동이라는 거는 시간에 따라서 물체 위치가 변하는 거야. 물체 위치가 변하지 않으면 운동은 아니야. 운동하고 있지 않아. 하지만 운동 상태가 아니야 라는 말은 아니야. 즉 정지해 있는 거. 안 움직이면 정지한 거잖아. 그래도 얘는 운동 상태는 맞다. 왜? 변할 거잖아. 상태가 변할 거잖아. 운동 상태가 변한 다음에 그럼 정지해 있던 물체가 나중에 움직이기 위해서 힘을 받았다면 정지해 있을 때 역시 운동 상태는 맞다는 소리네. 상태가 변해야 그러니까 힘을 받아서 상태가 변하는 거잖아. 상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즉 정지하는 것도 운동 상태에 해당한다. 두 번째, 속도가 일정한 운동. 자, 중3 때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었어요. 빠르기가 같은. 근데 이번에는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야. 자, 속도는 0은 아니야. 왜? 정지한 상태는 아니어야 되니까. 다만 운동 방향과 속도
속도의 변화는 없어. 즉 내가 힘을 줬잖아. 어떤 물체에 힘을 줬어. 마찰이 없다고 가정해봅시다. 내가 힘을 줬어. 그랬더니 내가 뭐 V라는 속도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해. 얘를 등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얘도 역시 운동 상태가 맞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방금 뭐라 그랬냐면 마찰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힘을 받은 이 물체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 해서 등속도 운동을 했죠. 자, 마찰이 없으면은 마찰력도 없겠네. 내가 힘을 준 다음에 손을 떼면 힘도 더 이상 없겠네. 그럼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0이네요. 물론 중력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걔는 싹 다 무시하고 이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이 없어. 또는 이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모든 힘을 더했는데 0이야. 근데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없는데 그럼 물체의 운동 상태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겠네요? 즉 운동 상태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만 있겠네. 정지와 등속도 운동. 운동 상태라고 하는 거는 두 개만 있습니다. 정지와 등속도 운동. 이후에 또 설명할 거지만 정지와 등속도 운동만 있다. 자, 등속 원운동. 여기서 등속도 원운동은 달라. 여기서 등속은 속력이 일정하다는 소리야. 즉 일정한 빠르기로 원운동을 한다. 자, 속력은 일정해. 왜? 등속 원운동을 했으니까. 두 번째,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해. 자, 1초일 때 움직이는 방향, 2초일 때 움직이는 방향, 3초일 때 움직이는 방향 보니까 짧게 나눠서 보니까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하네. 세 번째, 힘과 운동 방향이 서로 수직이야. 자, 내가 뭐 공중에서 적당한 끈에다가 적당한 물체를 매달아 놓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얘를 돌릴 때, 이 물체를 돌릴 때, 이 물체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시계 방향이네. 시계 방향을 이렇게 돌리고 있어. 내가 이 가운데서 잡고 돌리고 있는데 힘을 어디로 줘야 돼요? 얘를 잡고 돌리려면? 시계 방향. 아니야. 놀랍게도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밀고 있나요? 아니야. 얘네가 날아가지 않게 잡고 있잖아. 얘네를 놔두면 어떻게 돼? 슉 하고 날아가잖아. 그리고 두 번째, 이 물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얘는 저 멀리 빠져나가려고 하잖아. 내가 이렇게 돌릴 때 힘이 이쪽으로 가죠. 이렇게 작용하죠. 멀어지려고. 내가 그럼 얘를 어떻게 해? 잡아당겨야 되는 거 아니? 얘가 안 멀어지게 해주려면. 즉 내가 이 방향으로 지금 잡아당기고 있잖아. 힘으로. 그쵸? 이 잡아당기는 힘이 무슨 힘이야? 이 잡아당기는 힘이 바로 중력이 아니야. 아니, 중력에 의해서 등속 원운동을 할 수 있지. 이따 다시 살펴볼 거니까 넘어가고. 아무튼 지금 힘의 방향이랑 운동 방향에 봐봐. 자,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아마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모르겠지만 수학 시간에 원이 있죠. 자, 원의 중심. 원의 중심에서 어떤 지점에 내려. 여기 P라고 할게요. 여기 뭐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 P에다가 이 원 위에 있는 점 P에다가 원에 접하는 선을 그려. 원에 접하는 직선을 그려. 이 직선을 AP라고 하자. 원에 접하는 직선을. 자, 이 직선 AB와 원의 중심에서 P점까지 내리는 선분, 얘랑 얘는 서로 수직이죠. 다시 얘를 운동 방향은 지금 원의 이 지점에서 어느 방향? 접선 방향이죠. 그 접선이 지금 여기 방향이죠. 지금 이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 지름 방향이죠. 아니, 중심 방향이죠. 원의 중심으로 지름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각각 이것과 이것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힘과 운동 방향이 서로 수직. 수직이다. 금속 원운동은 힘과 운동 방향이 항상 서로 수직입니다. 자, 그래서 통합각 1 중력에 의한 역학 시스템 파트에서 중력에 의해서 달과 인공위성이 뭐 한다고? 수직. 공전한다고 원운동한다 했잖아. 근데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얘는 원 둘레는 돌아가는데 지구 중심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지구 중심 방향으로 수직이잖아.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등가속도 운동. 물론 이거 말고 더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간단하게 등가속도 운동. 이름에 지금 이미 뜻이 나와 있어요.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야. 자,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은 어떻게 되냐? 이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가 일정해. 조금 이상하겠지만 가속도가 일정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어지는 뉴턴 운동 법칙을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가속도는 아까 앞에서 했죠. 그럼 가속도가 나중에 얘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봅시다. 자, 뉴턴 운동 법칙은 1법칙, 2법칙, 3법칙이 있어요. 얘네를 부르는 말을 이제 어딘가 그 뭐라고 하죠? 간성적으로? 아닌데 그 있었는데 부르는 단어가 있었는데 단어 이름 기억이 안 나. 아무튼 얘네를 1법칙, 2법칙, 3법칙이라고 하지만 얘네가 어떠한 법칙이 어떠한 성질, 어떠한 물리학, 어떠한 성질을 나타내는 법칙이냐 따라서 이름을 따와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름은 뭐 1법칙, 2법칙, 3법칙이야. 보자. 1법칙,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을 한 줄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이 0이면 물체의 상태는 변하지 않는다. 자, 힘이 작용하면 물체의 상태가 변한다. 힘은 물체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다. 반대로 그 원인이 0이라면 물체 상태는 변하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자, 그럼 R자임이 뭐야? R자임이라는 건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하나로 합한 거야. 는 잘못된 설명. 하지만 지금까지는 일단 그럴까? 맞아. 맞는데 잘못된 설명이야. 엄밀히 말하면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하나의 힘인 것처럼 설명할 수 있는 힘이야. 자, 이 물체에 중력이 작용해. 그리고 바람이 불어. 바람에 의해서 옆으로 밀려나. 풍력이라고는 안 할 거야. 그냥 바람에 의해서 이만큼 왼쪽으로 힘을 받아. 그 다음에 내가 얘를 실로 연결해서 이렇게 잡고 있어. 실로 연결돼서 지금 실에 의해 이쪽으로 잡아당겨주고 있어. 물론 얘를 부르는 말을 있지만 지금 넘어갈게. 근데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하나의 힘인 것처럼 살펴보려면 어떻게 해준대? 합성해준대. 얘는 뭐야? 힘은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네? 그건 뭐야? 아니,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진다고. 힘은 크기랑 방향을 모두 가지는 물리량이야. 그러면 얘를 벡터의 합성을 더해줄 수 있겠네. 그거 다 더해줬어. 여기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했더니 힘의 방향이 이렇게 나와. R자 힘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이 작용하고 있는 R자 힘의 방향으로 점점 움직이는. 왜? 힘의 방향이 R자 힘의 방향이 여기인데, 즉 이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모든 힘이 하나의 힘인 것처럼 봤을 때 이 힘이라며. 근데 힘을 지금 내가 여기로 주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여기로 움직이거나 여기로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아니야.
힘을 주는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일 거야. 그래서 얘가 움직이는 방향을 원래는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을 먼저 알겠죠. 네. 왜냐면 이 힘을 전부 더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맨 처음부터. 그냥 바람이 불어서 역으로 힘을 받고 지구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힘을 받고 내가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역으로 힘을 받고 할 텐데, 우리가 먼저 물체가 움직이는 운동 경로를 관찰하거나 관측했을 거야. 근데 얘를 나중에 뭐 수식으로 설명하거나 방정식으로 설명할 때 힘의 합성을 통해서 보니까 아, 물체의 작용 알자임이 이 방향이었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알자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다. 두 번째, 관성. 관성의 법칙이니까 관성에 대해서 설명해야지. 관성이 뭐냐?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라고 하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해. 모습 아니에요. 운동 상태. 운동 상태 안에 뭐 있었어? 앞에서 했죠? 아, 운동하면서 운동 상태잖아. 등각도 좀. 아니야. 등성도. 좀 더 엄밀하게. 등속도 운동. 또 정지성. 정지. 즉, 봐봐.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 다음에 얘를 다르게 말하면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으려고 하겠네. 이게 관성이네. 그럼 봐봐. 물체의 작용은 알자임이 0이면 물체의 상태는 변하지 않는다. 왼쪽 그냥 넘어갈게. 물체의 상태는 변하지 않는다. 물체의 상태를 유지한다. 즉, 관성의 법칙이네. 그러면 물체의 작용은 알자임이 0이면 물체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물체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알겠죠? 자, 얘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알자임을 F라고 하자. 알자임을 F라고 할게요. 뭐 여기다가 알자임이라고 뭐 쌤으로 만져볼까? 자, 알자임이 0이면, 그쵸? 0이면, 자, 속도 아까 뭐라고 표현한다고? V. 속도는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을 거야. 자, 근데 얘를 타면 속도 0이라는 소리잖아. 변화를 의미하는 무언가를 붙여줘야겠지. 보통 걔를 이 그리스 문자 델타의 대문자인 델타를 사용해서 델타 V는 0이다 라고 표현해요. 자, 얘는 뭐냐? 변화량을 의미한다. 영어로는 델타. 그리스 문자예요. 그리스 문자 델타라고 하는 네 번째 문자인 알파, 베타, 감마, 델타에서 네 번째 문자다. 그리고 대문자다. 자, 관성의 법칙을 한 줄로 표현하면은,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알자임이 0일 때 속도 변화는 0이다. 관성의 법칙. 자, 이 관성은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이다. 그리고 그 성질은 물체의 질량이 커질수록 커진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설명할게. 자, 마지막으로 관성력. 얘 이거 1학기 파트에 있던 건데, 고등학교 통합학 1학기 파트에 있던 건데, 다시 그냥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야. 자, 가만히 있던 물체 또는 움직이고 있던 물체에 힘을 주면은 관성 때문에 얘가 천천히 변할 거야. 그때 나타나는 현상을 관성의 현상이라고 했어. 근데 내가 힘을 줄 때 관성의 현상이 나타난다며? 그러면 이 친구들은 힘을 받을 거야. 근데 실제로 내가 받는 힘과 내가 느끼는 힘이 서로 다르죠. 그때의 힘을 관성력이라고 해. 그때의 힘을 관성력이라고 해. 중요한 건 가상이야. 왜? 실제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을 뿐인 가짜 힘이니까. 실제 힘의 방향과 보통 반대고 크기는 같아. 그래서 부식력과 원심력. 앞에서 내가 원운동 하는 걸 봤죠. 지불놀이 하는 거 생각해보면 됩니다. 자, 내가 이쪽으로 잡아당기고 있어. 내가 이쪽으로 잡아당기고 있어서 얘가 원운동을 할 거야. 등속 원운동을 할 거야. 이때의 힘은 90여입니다. 이때 잡아당기는 힘은 90여입니다. 자, 근데 내가 이 돌아가는 이 물체라고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잡아당기고 있어. 실제로 내가 내 입장에서는 실제로 여기서는 잡아당기는 힘이 오른쪽이죠. 근데 내가 이 돌아가는 뭐 경로든 뭐 궤도든 이 위에 있는 물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여기서 오히려 멀어지는 힘을 느끼지 않아요? 내가 이거 놓으면 이렇게 나가갈 거 아니야. 네. 그쵸? 이때 관성 현상에 의해서 느끼는 가상의 힘, 이 관성력을 원심력이라고 해. 실제로 작용하는 힘이 아니야.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가상의 힘이야. 그렇게 느낄 뿐인 힘이야. 자, 그래서 원심 분리기, 원심력을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예요. 얘를 엄청 빠르게 돌려주니까. 근데 돌려주면은 구심력이 작용해서 이쪽으로 힘이 작용해야 되는데 얘네가 느낄 때는 그만큼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섞여있던 액체가 밀도 차이에 의해서 분리된다. 원심 분리기. 자, 이렇게 해서 관성의 법칙 했고요. 두 번째, 가속도 법칙. 자, 물체의 가속도는 알짜 힘에 비례하고 물체 질량에 반비례한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힘과 가속도 중에 누가 먼저냐? 힘이 먼저야. 라는 소리야. 힘이 먼저야. 자, 얘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자, 가속도 A는 알짜 힘에 비례한다. 그쵸? 알짜 힘 이제 안 적을게 옆에다. 알짜 힘이라고. 그 다음에 질량. 물체 질량에 반비례한다.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F는 A. 보통은 MA라고 하죠. F는 MA. 자, 원래는 이게 맞습니다. 질량이 0인 물체에는 가속도가 존재할 수 없다. 힘도 0이어야 되거든. 자, 물체의 가속도는 알짜 힘에 비례하고 물체 질량에 반비례한다는 얘기를 가속도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꼴은 F는 MA예요. 자, 근데 이제 다시 봅시다. 물체가 운동 상태가 변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겠죠. 그럼 이제 운동 상태가 변해서 얘가 0이 아니려면은, 자, 이제 관성의 법칙 아까 수식으로 적었던 거 있죠. 이거 얘가 0이면 얘는 0이다 했던 거 있지. 자, 얘 두점 때리고 얘 두점이 뭔지 알아요? 그 대우가 뭔지 알아요? 이 명제는 P이면 Q이다죠. P이면 F가 0이면 델타 V는 0이다. P이면 Q이다. 자, 얘를 부정 때려가지고 앞뒤를 뒤집어. 즉 대우. 얘가 항상 참이면 대우도 참이죠. 그러면은 델타 V가 0이 아니야. 그러면은 F는 0이 아니야. 자, 근데 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운동 상태가 변할 거잖아. 운동 상태가 변할 건데 어떤 시간 동안 변하겠죠. 그럼 얘를 양쪽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 어떤 시간 동안 속도가 변하는 거. 얘는 어떤 시간 동안 속도 변하냐? 시간분의 속도 변하냐? 가속도. 얘가 0이 아니라는 소리는 힘이 있다는 소리예요. 가속도가 0이 아니려면 힘이 있어야 돼. 즉 알짜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얘의 속도가 변하는 정도는 결국 얘가 속도가 얼만큼 잘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나타내주기 위해서는 뭘 해준다고 했어? 질량에 비례한다 했죠. 질량에 비례해서 잘 안 변한다 했지. 그럼 얘는 질량에 의해서 반비례하는 꼴이 되겠네. 그쵸? 여기 정확히 M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들어가면 안 돼. 얘가 힘을 줬을 때 질량에 반비례해서 변한다는 소리야. 알겠죠? 됐다. 적었어요? 네. 자, 여기까지가 가속도 법칙. 마지막으로 작용 반작용 법칙. 자,
상호작용하는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이거 너무 말이 어려워. 그래서 이거 생각해보세요. 별 A. 아니다. 태양이라고 할게. 대신 표현은 A라고 할 거야. 그 다음에 지구. 대신 표현은 B라고 할 거야. 태양은 지구를 잡아당기죠. 네. 자,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이니까 이 중력의 크기는 중력은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긴다 해서 FAB라고 할게. 근데 지구도 잡아당기죠. 네. 왜? 중력은 두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잖아. 그럼 얘가 얘한테 작용하면 얘도 얘한테 작용하겠네. 네. 그쵸? 그러면은 이 힘은 지구가 태양한테 작용하는 힘이네. 그쵸? 네. 자, 근데 중력 얘기했을 때 두 힘의 크기가 같다 했어요? 다르다 했어요? 다르네. 갔다 했어요. 중력의 크기는 같다. 두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는 거잖아. 네. 왜? 이거 F 중력 상수에다가 떨어진 거리에다가 두 물체의 질량 곱이잖아. 얘 안 변해. 얘 안 변해. 얘는 상수야. F의 크기는 항상 같아야지. 두 물체가 잡아당긴 힘의 크기 같다고. 자, 힘의 크기 같다. 근데 힘의 방향 달라요. 반대죠. 네. 그럼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자, 얘가 1이라고 해보자. 1이라고 해보자. 그럼 얘는 네. 1이죠. 크기는. 방향은 서로 반대죠. 네. 1 더하기 1 2라고요? 방향이 반대잖아. 벡터 합 있잖아. 벡터 합. 0이죠. 무슨 소리? 두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두 힘을 더해주면 0이라고. 이게 작용 반작용이에요. 네. 자, 내가 A가 B한테 힘을 줘. 이걸 작용이라고 하자. A가 B한테 이거 작용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이 힘만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힘은 혼자서 못 줘. 네. 힘은 항상 짝이 있어야 되고 그 짝은 받은 힘만큼 반대로 준다는 소리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내 머리에 철판을 붙여. 철판. 그리고 이렇게 내 머리 위에다가 자석을 넣는데. 자, 그럼 나 빨라져요? 아니죠. 왜 안 빨라져? 자, 자석이 나를 잡아당기죠. 네. 근데 반대로 나도 자석을 잡아당기죠. 네. 두 힘이 합쳐지죠. 작용 반작용 관계이기 때문에 두 힘이 합쳐지면 항상 0이야. 그럼 나 전체에 작용한 전체 힘은? 그럼 빨라져 안 빨라져? 안 빨라져. 그 얘기를 하는 게 작용 반작용 법칙이에요. 혼자서 힘 절대 못 줘. 힘은 항상 짝으로 줘야 되고 내가 빨라진 만큼 누군가도 빨라져야 돼. 내가 느려진 만큼 누군가도 느려져야 돼. 그 힘이 똑같은 크기가 서로 반대로 작용한다. 그게 작용 반작용 법칙의 알겠죠? 네. 적었죠? 적었어요? 알겠어요. 일과 에너지. 여기는 길게 설명 안 할게요. 아까 힘 얘기 계속했으니까 힘이 작용하면은 물체의 위치가 변할 거야. 그래서 변하게 하는 걸 E라고 하자. 과학적으로 이걸 E라고 하자. E를 어떻게 구해? 물체의 이동거리랑 작용한 힘의 크기를 곱해서. 단, 이동 방향으로 나란하다. 즉, 물체가 이렇게 이동할 거야. 내 힘을 내가 이렇게 줬어. 그러면은 나란한 것만 본다 했죠. 수직인 거랑 나란한 걸로 나눌 수 있겠네. 분해해서 봤잖아. 이 나란한 크기의 힘만 보겠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 힘이 1이 0인 경우 3개 했었죠.
네. 하나. 힘이 0, 이동거리 0. 마지막 하나는 뭐였어? 여기 마찰. 아니야. 힌트. 벌써 다 까먹으면 어떡해. 아, 수직. 힘과 이동 방향이 서로 수직일 때 네. 왜 나라랑 크기만 곱해준 다음에 내가 여기로 움직일 거야. 이동이야. 힘을 이렇게 줘. 중력이든 뭐든 간에. 자, 수직인 성분. 자, 얘를 수직인 성분이랑 수평인 성분으로 나눠봐. 수평인 성분 있어요, 없어요? 힘이 0이죠. 네. 그러니까 곱했을 때 1이 0인 거라고. 자, 얘는 어때? 얘는 1이 0이에요. 얘 1번, 얘 2번. 2번은 0이에요. 아니죠. 왜? 이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잖아. 네. 그쵸? 똑같은 힘을 줬을 때 내가 이 주는 각도가 수직이냐 수평이냐에 따라서 일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알겠죠? 그래서 나라는 방향만 본다. 이동 방향만. 중3 때는 그냥 수직이면 0이다 했는데 그게 0인 이유가 분해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왜? 나라는 것만 볼 거니까. 자, 에너지. 물체가 가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물체에 일을 해줬어. 그럼 민물체는 나중에 다시 일을 할 수 있어. 그게 에너지다. 이렇게 가지는 에너지를 크게 뭐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또 기타 등등 있지만 위치 에너지, 물체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에너지 하면서 중력 에너지랑 편성력 에너지 그리고 운동 에너지, 움직이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 했었죠. 네. 얘 자세히 안 배울 거야. 아 근데 얘만 이거 기억하죠? 무게 곱하기 높이였죠. 네. 높이 보통 높이 영어로 뭐예요? 높이가 이거죠. 네. 그래서 H라고 하죠 보통. 그쵸? 무게는 보통 웨이트죠. 그럼 얘는 W겠네. 근데 W는 무게가 뭐였어요? 질량 곱하기 그치.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정확히 말하자면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였죠. 네. 중력의 크기 어떻게 보여? 중력과 속도의 질량. 왜? F는 MA인데 여기서 A가 G인 상황이구나. 그쵸? 네. 지금 이렇게 된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mgh 이렇게 나타났었죠? 네. 예, 기억해 둡시다. 이따가 뭐 설명할 때 진짜 아이 됐다 좋았어. 적었어? 네. 이따가 설명할 때 다시 저에게 꺼낼 거야. 자, 이제 그 다음 장 평형과 안정성. 빨리 갈 겁니다. 여기 앞에서 설명했던 거 넘어갈 거야. 알짜임 얘기했죠? 네. 힘의 평형 얘기 안 했지. 알짜임 얘기했어. 네. 근데 그 알짜 힘이 0인 상태를 힘의 평형이라고 해. 자, 1번. 중력도 없고 뭐도 없어. 물체에 작용하는 힘 없어. 자, 알짜 힘이 0이야. 얘는 힘의 평형 상태야. 2번. 자, 어떤 수평면에다가 뭐 빈칸에 알아서 그림 그려요. 쌤 다 그리고 난 다음 지울 겁니다. 자, 지구 중력이 잡아가는 거였어. 네. 자, 힘의 평형 상태일까요, 아닐까요? 1번 맞다, 2번 아니다. 자, 일단 힘의 평형 상태는 맞아요. 네. 왜 맞을까요? 그 정지 상태. 오케이, 정지 상태니까. 자, 얘가 정지 상태라는 거는 지금 얘 정지 상태죠. 네. 내가 움직인다는 얘기 안 했으니까 정지 상태죠. 어떤 얘기는 알짜 힘이 얼마? 0. 알짜 힘이 귀찮다. 힘이야. 알짜 힘이 0. 자, 근데 지금 작용하는 힘이 중력이죠. 네. 중력 작용하면 지금 알짜 힘이 0 아닌데?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 크기만큼의 힘이 반대로 작용한다는 소리네. 그쵸? 자, 두 물체가 서로 맞닿아 있을 때 이 맞닿아 있는 면을 접촉면이라고 합시다. 이 접촉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반발력 있을 거 아니야? 왜? 얘가 이렇게 있는데 이 힘이 그대로 작용하면 그대로 쑥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 반대로 나한테 힘을 줘야 되는 거 아니? 이 힘을 수직 항력이라고 해. 수직 항력이 작용해서 알자임이 0이야. 즉 F 알자임이 중력. 그리고 수직 항력. 무슨 힘이라고? 수직 항력은 이 접촉한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작용한다. 근데 저항하는 힘이다. 항력, 저항하는 힘이다. 그래서 수직 항력이야. 얘는 보통 대문자 N이라고 합니다. 두 개 더 있을 때 지금 알자임을 뭐라고? 0이라고. 이 경우에도 나옵니다. 자, 근데 정지한 상태도 있지만 얘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일 때도 등속도 운동을 할 때도 힘의 평형 상태예요. 아끼면 안 돼. 자, 물체가 움직여. 일정한 속도 V로 움직여. 이 경우에도 알자임 0이죠. 힘의 평형 상태예요. 알겠죠? 뭐 3번도 있고 4번도 있고 하는데 걔네는 나중에 이따가 제가 살펴볼 거고. 다 됐으면 줍니다. 자, 돌림힘과 돌림힘의 평형. 자, 물체 작용한 알자임이 0이면 그 상태를 유지한 다음에 그럼 이제 돌아가는 거 생각해보자. 이렇게 회전하는 거, 회전,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앞뒤로 움직이고 위아래로 움직이고 그냥 얘네가 움직이는 거, 직선 경로로 움직이는 것만 얘기했어. 그 운동을 보통 병진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굳이 안 줘도 되는데 병진 운동은 그냥 앞뒤로만 움직이고 위아래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 경로로 움직이는 거. 회전 운동은 어떤 기준점을 기준으로 기준점에 대해서 각도가 변하는 운동이야. 물체의 각도가 위치 각도가 변하는 운동이야. 자, 분필을 잡고 이렇게 돌려. 360도 돌아가다 칩시다. 360도. 자, 이렇게 내가 얘를 돌려주려면 힘을 줘야겠죠.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는 거야.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할 때 작용해야 되는 건 알자임이었어. 그러면 물체가 회전하기 위해서, 즉 회전하는 운동 상태도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정지하거나 또는 똑같은 속도로 돌아가는 거. 이렇게 회전하는 운동 상태가 있다면 그 운동을 변화시키는 요인도 있겠네. 힘이 뭐였어? 물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었잖아. 그러면은 회전 운동을 변화시키는 요인도 있겠네. 걔를 돌림힘이라고 할 겁니다. 얘를 정지한 상태에서 회전하게 만든다거나 회전하는 상태에서 정지하게 만든다거나 또는 뭐 5바퀴 1초에 5바퀴 돌던 것을 3바퀴 1초에 3바퀴 돌게 만들기 위해서 힘을 가해줄 거야. 그때 가해줄 힘을 돌림힘이라고 할 겁니다. 알겠죠? 이 돌림힘은 정확한 영어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토크라고도 하고 그리스 문자 타우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타우, J 아니고 토크 맞나 이게? 토크라고 합니다. 요즘 토크라고 안 부르는데. 자, 돌림힘의 크기. 자, 지금 여기에 그림이 없으니까 그림을 그릴 거예요. 자, 여기가 회전축이야. 또는 고정된 지점. 네, 여기를 기준으로 돌아갈 거잖아. 그리고 이 돌아가려고 하는 얘를 어떤 팔이라고 할까요? 뭐 팔? 자, 그러면 이 회전축으로부터 힘이 작용하는 지점까지 이 길이를 팔의 길이라고 합시다. 팔의 길이. 근데 회전을 하면은 원궤도를 그리잖아. 원궤도를 그리니까 지름이겠죠, 얘가. 반지름이겠죠. 반지름은
이거잖아. 그래서 R. 알겠죠? R이라고 생각하면 돼. 두 번째, 얘 힘을 줄 거야. 네. 내가 얘를 이 방향으로 회전시키려면 힘을 어디로 줘야 될 것 같아? 자, 1번 내리기, 2번 올리기. 올리기. 그치? 이렇게 힘을 줘야 이렇게 돌아가야죠. 네. 반대로 얘를 이렇게 감게 만들려면 힘을 아래로 줘야겠죠. 자, 공통점은 뭐냐? 힘을 수직으로 주고 있다. 힘을 내가 여기 잡아서 올리거나 또는 위에서 아래로 누르거나 할 거 아니야? 네. 자, 이렇게 수직인 힘, 이 힘의 크기를 F라고 합시다. 맞아. 앞에서 힘을 F라고 하는데 왜 F라고 하는지 이유를 알아요? force. 맞아요. 자, 수직으로 작용하고 있는 힘 곱하기 시간, 힘 곱하기 팔의 길이 해서 돌림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돌림힘의 크기는 길이랑 힘을 곱해준 거. 단위는 뉴턴 미터. 자, 돌림힘의 방향. 자, 내가 얘를 아래로 잡아당길 때 아래로 잡아당기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 시계 방향. 그쵸. 네. 위로 잡아당기면. 반시계 방향. 회전 방향은 두 개밖에 없어. 내가 축을 하나 잡았잖아. 회전 방향 지금 반시계랑 시계 방향밖에 없지. 자, 반시계 방향을 회전할 때를 플러스라고 할 거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때를 마이너스라고 할 거야. 얘를 오른손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방향으로만 잡을 거야 항상.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왜 시계 방향으로 오는 게 왜 마이너스고 반시계 방향으로 왜 플러스냐? 자,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쪽이 앞이라고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오른쪽. 자,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나 쪽으로 오는 걸 플러스로 생각하자. 네. 나한테 다가오잖아. 나에서 멀어지는 거를 마이너스로 하자.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반시계 방향으로 가봐봐. 오른손을 반시계 방향으로 가봐봐. 엄지가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네. 그래서 플러스예요. 반대로 얘가 시계 방향을 되게 가봐봐. 어디를 향하면 나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엄지가 멀어지는 방향이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얘를 오른손 법칙이라고 합니다. 또는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왜? 통합과 2에서 발전 파트 하면서 전자기도 했죠. 그때도 오른나사 법칙 썼을 거고. 실제로 나사 드라이버를 조이는 나사 오른손으로 조이잖아. 어떻게? 반시계 방향으로. 아니면 시계 방향으로 조이는데 풀 때 반시계 방향으로 조이죠. 풀 때. 조일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조이고. 자, 그런데 얘 더해줄 수 있겠네. 이제 돌림 얘기를 넘어갑시다. 회전 방향 말고 힘 더했잖아. 힘 더해서 알짜 힘이라며. 그럼 돌림힘도 더해서 알짜 돌림힘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알짜 돌림힘. 자, 무슨 소리냐면 봐봐. 여기를 회전축으로 할 거야. 그쵸? 자, 여기 길이가 뭐 A라고 할 거고 여기 길이가 B라고 할 때. 자, 내가 이쪽에서 위로 F만큼 수직을 줄 거고 여기서 아래로 F만큼 수직을 줄 거야. 1번 여기서 작용하고 있는 돌림힘. 일단 여기서 작용하고 있는 돌림힘 먼저 해보자. 얼마예요? FA. 그쵸? F 곱하기 A죠. 네. 뭐 FA라고 합시다. 자, 여기서 작용하고 있는 돌림힘. FB. 그쵸? 자, 근데 얘 플러스에 맞았어요. 지금 일단 우리가 방향으로 고려해본다 치면 무슨 방향? 반시계 그럼 플러스라고 할 수 있겠네. 방향. 얘가 이거 무시하고 네. 여기서 이렇게 힘을 주면 무슨 방향? 시계.
직접 한번 펜을 이렇게 해봐. 펜에다 이렇게 잡고 여기다 이렇게 힘을 줘봐. 어디로 들고 있어요? 단시계 방향. 얘도 반시계 방향이에요. 얘도 반시계야. 두 힘의 방향 같지? 아니 힘의 방향이다. 두 돌림 힘의 방향이 같죠? 그럼 더해도 돼? 안 돼? 돼요. 돼. 자, 잘 생각해봐. 막대가 이렇게 있어. 너보고 여기 잡으라고 할 거야. 그다음에 내가 여기서 힘을 이렇게 줄 거고 내가 힘을 이렇게 줘.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돌아가요. 돌아가죠. 어디로 돌아가? 반시계 방향으로. 즉 얘랑 얘를 더할 수 있다고. 돌림을 더할 수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알짜 돌림이 물질 작용하는 모든 돌림을 합할 수 있어. 하나처럼. 근데 힘의 평면이랑 다르게 얘는 엄청 간단해. 왜? 플러스랑 마이너스만 있잖아. 더해주고 빼주기만 하면 돼. 자, 그럼 여기서 알짜 돌림임은 얘 더하기 얘죠. 네. 더해주면 FA 더하기 FB죠. 그냥 더해주면 돼. 자, 만약에 여기서 F로 눌러. 자, 그러면 A가 더 길죠. 네. 힘의 크기 같으니까 A가 더 길죠. 얘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그쵸? 여기서 이제 얘는 마이너스네. 그러면 알짜 돌림이 마이너스. 얘 더하기 쟤잖아. 근데 마이너스 FA에다가 플러스 FB네. 물론 여기가 더 크죠? 크기는? 그러면 마이너스네. 즉 이것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돌아? 시계. 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알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돌림임의 평형 알짜 돌림임이 0인 상태를 만들어줄 거야. 왜? 회전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게 할 거거든. 말이 어려워? 다시 말해줄게. 돌림임이 0이 되게 만들 거야. 네. 알짜 돌림임이. 모든 돌림임을 합했을 때 0이 되게 만들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물체는 돌아가지 않겠죠. 왜? 아까 위에 써있죠? 돌림임이 뭘 변화시킨다고? 회전하는 걸 변화시킨다네. 네. 근데 얘가 정지한 상태 계속 유지하려면 돌림임이 없어야 될 거 아니야? 알짜 돌림임이 0이면 물체 정지. 여기 얘는 건 사실상 무시해도 돼. 등속 똑같은 속도로 돌아가려면 알짜 돌림임이 0이어야 돼. 중요한 건 정지야. 얘가 정지 상태 그대로. 정지 상태 그대로 있으려면 알짜 돌림임이 0이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역학적 평형까지만 하고 쉽게. 자, 무게중심은 조금 이따 보고 역학적 평형. 힘의 평형 상태랑 돌림임의 평형 상태가 모두 만족되면은 역학적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네. 즉 역학적 평형이란 힘과 돌림임의 평형이 모두 만족됐을 때. 자, 그럼 이제 보자. 어떤 물체가 있어. 이 물체에 돌림임을 구하고 싶어.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절반 정도 올라가 있을 때랑 똑같이 한 3분의 1만 올라갔을 때. 자, 이때 봅시다. 이 물체에 힘이 작용하는 여기는 절반 정도 걸려있고 여기는 안 걸려있지만 얘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정확히 여기 절반 해서 올려놓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절반이라고 치고 안 넘어가죠. 네. 근데 반대로 여기서 3분의 1 정도로 하는 거야.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러면 얘한테 작용하는 중력이 있을 거야. 네. 근데 그 중력이 물론 골고루 작용하지. 근데 한 점에서 작용하는 것처럼 볼 수 있어. 근데 중력이 뭐였어? 물체 작용의 중력 크게 뭐야? 무게라네. 네. 그럼 그 무게가 한 점에서 작용하는 것처럼 볼 수 있네. 그럼 그 점이 어딘가 있겠네요. 이렇게. 보통 중심에 있으니까 얘를 무게 중심이라고 하자. 되게 웃겨. 그냥 무게 중심이라고 하는 거야. 영어로는 센터 오브 매스. 센터 오브 매스. COM이라고 합니다. 자, 이 무게 중심이 있을 거야. 네. 그럼 여기서 힘이 작용하는 것처럼 볼 수 있네.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겠네요. 중력이. 그쵸? 네. 자, 힘이 여기서 이렇게 작용해. 그러면 얘가 만약에 돌아간다면 회전축이 여기겠죠. 당연하게도 여기 이렇게 맞닿은 부분이 돌아갈 거냐. 회전축이 여기죠. 팔의 길이.
힘이 작용하는 곳까지 팔의 길이 이거지. 네. 그다음에 작용하는 힘이랑 팔의 길이랑 수직이에요? 아니에요? 수직이에요. 수직이라고요? 네. 힘의 방향 같잖아. 네. 같죠? 평행하죠? 즉 이쪽 방향 상관없죠? 그럼 돌림이 돌림이 0이네. 무슨 소리? 안 돌아간다고. 해석 안 한다고. 자, 얘 보자. 자, 팔의 길이 똑같이 여기 회전축이니까 무게 중심. 뭐 질량 똑같으니까 중력도 똑같죠. 네. 자, 근데 여기 봐봐요. 여기 수직인 성분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어요. 그쵸? 이렇게 보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방향으로 힘이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럼 돌림이 있어, 없어? 있죠. 자, 이렇게 돌아가는 힘이죠. 돌림이 0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돌림이 0 아니라면 회전하겠네? 네. 어디로? 여기로. 여기로 이렇게 회전하면 떨어지겠네. 자, 이 무게중심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이 무게중심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밀도랑 모양이 균이라면 보통 밀도랑 모양이 균이라고 할 건데 기하학적인 중심 직사각형이라면은 두 대각선의 교점 원이라고 하면 원의 중심 선분이라고 하면 선반의 절반 이런 식으로 기하학적인 중심에 위치할 것이다. 자, 그 조건이 그래서 이 역학적 평형 상태 대략할 거야. 돌아가지도 않게 하고 정지한 상태로 만들 거야. 그 조건이 뭐냐? 일단 힘의 평형이 만족해야 돼. 알짜임이 0이다. 중력 작용하네. 그리고 똑같이 수직 항력 작용하네. 두 번째, 돌림임의 평형 만족해야 된다. 어느 지점을 회전축으로 잡아도 알짜 돌림임이 0이어야 돼. 알겠죠? 왜? 회전축이 여기라고 가정해보자. 여기라고 가정해보자. 여기로 잡았어도 돌림임이 0이 돼야 되겠네. 그쵸? 뭐 여기서 무게중심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으면 반대로 여기로 이렇게 안 된다. 여기로 이렇게 힘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리가. 자, 어느 지점으로 회전축을 잡든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돌림임이 0이 되게 할 거야. 그리고 보통 다 그렇게 됩니다. 자, 10분 쉬었다가